예, 장중 코스닥 조금 낙폭 커지면서 2.4% 정도 떨어지면서 5일선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 깨지면서 마감 시에는 그동안 너무 긴 시간 5일선을 타고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5일선을 타고 오르고 나중에 5일선 회복하면은 다시 늘리더라도 뭐 전량 매도 매수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보유 비중이 한 30% 정도는 상황 따라 뭐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또 전량 매도할 건 없지만은 일부는 조절해서 조금 코스닥 인버스를 좀 늘리셔도 되고, 그리고 주식 선물 상하방을 하시는 분은 주식 선물 하방에 이제 일부 제약주들 조금 코스닥 조정받으면 제약주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5일선 위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회복하면은 조금 더 다시 재상승 보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을 꼭 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반등 오르면서부터 무리한 투자자들은 적당히 맞추라고 말씀드렸고요. 적당히 맞춘 중에서 이제 조금 인버스나 그런 거를 끼게 되겠죠. 이제 오일선 깨지게 되면 오일선 깨지면 코스닥 인버스를 끼셔도 되고, 투자할 종목이 정 있다고 하시는 분도 인버스를 끼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일선에 꼭 일부 좀 조심하는 걸 배당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아직 외국인 선물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선물 약간 또 소량 늘어났죠, 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어제 코스닥에 3천억대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선물도 여전히 외국인 5천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코스닥 선물도 외국인 상방이긴 하죠, 아직이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 어제 3천억. 물론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물과 현물 주식하고 이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차트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뭐 전량 매도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을 30%에서 30% 이상 조금 줄이는 게 그냥 적당한 대응 같습니다. 예, 원유도 5일선이 깨졌죠. 그래서 5일선 때문에 보유했던 물량도 이제 좀 줄이고 거의 이제 좀 더 원유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오를 때마다 줄이는 의견 드려서 얼마 안 남아 계시겠지만은 그거마저 조금 더 줄이며 사용하시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만기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만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확 올라가죠. 콘덴고 때문에 1.8불대입니다. 어차피 만기 전후에 조금 매수하는 게 정석이긴 해서 요거 이제 7월물 차트인데요. 연결 선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붕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6월물의 메리트는 이제 사라진 거야. 6월물은 1.6불대, 1.7불대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붕 뜨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서 만기를 보정하면 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역시 7월물만 보면은 역시 낮은 가격대라 조금씩 매수하고요. 여기서 그냥 오르면은 더 좋고 아니면은 나는 더 떨어질 때마다 좀 보겠다. 근데 사실은 이 저점 깨지면은 사실은 조금 오히려 깨진 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깨지고 버티면 사실은 줄여야 돼서 아무튼 여기 손절 대응을 좀 하시고 많이 들어가신 분들 여기 손절 대응을 하세요. 7월물 차트 기준으로. 그리고 연결 선물로 그 지난 저점까지 한번 내려 붙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만기 후에는 이렇게 만기를 노리고 눌렀다면은 만기 이후에 한 다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달까지 누르기로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지 말고, 이게 왜냐면은 이제 넘어오면은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버려요. 지난번에는 차라리 콘덴고가 없고 요번 지금 한 1.5불, 1.6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콘덴고 때문에 넘어가면서 그냥 가격이 1.8불로 메리트가 좀 떨어지잖아요. 물론 1.8불도 싸긴 쌉니다. 싸긴 쌉니다만 그냥 콘덴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적당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선물 상하방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볼 줄 아는 분들은 5일선 21선 볼 줄 아는 분들 21선 깰 때마다 세트를 헬스케어 좀 깨졌고요. 한미약품도 깨진 상태에서 버티고 있지만 어쨌든 21선 아래입니다. 물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좀 메리트는 적긴 해요. 고평가도 조금은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 한월 바이오파마는 올랐죠. 올랐는데 사실 21선 회복하면 좀 하방은 줄이는 거죠. 하방은 줄이는 건데 하방을 좀 일부 21선 회복하면 줄이시고 이후에 더 오를 때마다 또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패턴이 비슷하죠. 한월도 다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걸로 됐다가 또 그걸 또 반려신 뭐야 그 이의 제기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높은 가격에 하방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뿐이죠. 역시 기관이 조금 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21선 회복하고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 레벨이 깨지게 되면은 크게 하락할 레벨이고 나중에 21선 깨지고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21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1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고평가. 한미는 조금 덜해요. 그 버블이 덜하고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CGN은 지금 또 확진자 나오면서 좀 오르고 있는데 그냥 분할로 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올바이오는 글쎄요 힘이 있으면은 조금 더 윗단까지도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힘이 있을까? 너무 많이 하다고 또 한번 떨어졌다고 오르는 거라 힘이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하이트 진로나 고평가들 많이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21선 회복한 것 같은데 21선 회복하면 하방은 우리가 하방 의견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21선 회복한 종목은 하방을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1선 깼을 때 좀 많이 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한항공도 올라주면 좋죠. 이거 문제가 많은 종목이라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코스피가 조정돼서 예상되면 반도체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원익 IPS가 낫죠. 예전에도 좀 반등이 좀 커서 그런 식으로 하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조금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전환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좀 하방을 개인적으로 좀 고려하고 싶긴 합니다. 물론 우량주를 하방 치는 걸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 나중에 지수가 흔들리면 반도체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 하방은 좀 나중에 코스피가 흔들릴 때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잠시 조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나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이건 5일선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장 마감까지 5일선 깨진 상태일지 아니면 다시 가면 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